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하면서 차근차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6페이지 10번 문제 하나 잠깐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11번, 10번, 11번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28개를 우리가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학교별로 중요한 문제는 뭐가 있을까? 라고 선생님 기준에서 그냥 선택을 한 거라서 여러분 눈에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번, 11번을 왜 보자라고 얘기하냐면 10번 같은 경우는 보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10번은 그 문제가 실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조금은 익숙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일단 3차 다항식 밑줄 한번 쳐줘볼래? 그리고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볼까? 자, 3차라는 말을 굳이 줬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였을까요? 미정계수 결정법 중에서 뭐죠? 네, 개수비교법. 이걸 쓸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일단 f1이 얼마였어? 얘가 2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fx를 x-1 제곱으로 나눈대요. 요걸로 나눈대요. 그럼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있겠죠? 근데 몫과 나머지가 서로 간에 뭐가 돼? 같대요. 그럼 얘가 몇 차인데? 얘가 2차면 얘는 당연히 1차 이하가 될 텐데 얘는 1차 이하면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여기다 상수를 붙이면 같다고 했으니까 상수를 갖다 붙이면 얘가 몇 차가 되냐면 2차가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를 1차라고 붙이는데 어떻게 잡는 거야? ax 더하기 b, ax 더하기 b. 일단 이렇게 식을 잡겠지. 그러면 일단 가의 해석이 끝났고 해석이 끝났다기보다 가가 썼고 나를 썼단 말이야. 그럼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얘를 갖다가 뭐 하라 그랬어? x-가 세제곱으로 정리를 해달라. 몫과 나머지를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얘를 쓰려면 우리는 당연히 대입을 통해서 f의 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질 것이고 얘가 a 플러스가 b가 2가 되는데 저는 알파벳 순서대로 문자를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b라는 문자가 알파벳 순서가 뒤에 밀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들어갔을 때 식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얘가 x-1의 제곱 자 b 대신에 얘가 2-1을 그대로 집어넣을 거고 어차피 여기를 바꾸면 여기 똑같이 바뀌니까 그대로 쓸 건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a 가로 x-1 얘가 더하기 얘가 2로 쓰여질 거야. 여기가 이렇게 쓰여질 거야. 지금 뭐 한 거냐면 ax하고 마이너스 a 묶은 거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얘를 전개할 거야. 왜 전개하냐면 이 꼴을 만들려고. 그걸로만 할 거거든? 자, 그럼 여기 전개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x-1가 세제곱 곱하기 얘가 a. 이게 일단 첫 번째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2배 가로에 x-1의 제곱 더하기 남는 거 요거까지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조상 이걸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몫이죠? 이게 몫이죠, 이게 몫이죠. 그럼 얘가 당연히 뭐가 되죠? 통째로 나머지가 되죠. 왜? 3차니까 2차 이하. 설명이 끝났죠. 그럼 이제 RX가 얘로 잡혔던 거죠. 요게 RX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가봐. 어떻게 되겠어? R0? R0 비슷할까? R0는요. 제로 집어넣었던 얘가 2가 되고 제로 집어넣었던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플러스 얘가 2가 됩니다. R3인가요? R3가 하나 나와 있었고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2가 되고 제곱하면 4 곱하기니까 8 3 갖다 집어넣었더니 얘가 2A 얘가 더하기 얘가 2가 되죠. 그래서 이쪽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사라질 것이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등장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구하느냐? R4를 구하라고 했나? R4라고 하는 형태는 그대로 여기다 4를 갖다 집어넣으면 앞쪽에 얘가 18이 되는 것 같고요. 4를 갖다 집어넣을 때 3A 플러스 얘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정답은 그냥 14로 구성되는 게 확인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개수비교법은 그냥 이렇게 잡는 거라는 거죠.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 이 정도 보시면 10번 문제는 오케이. 요거는 그러니까 기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묶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내서 모양을 좀 잡아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두 번째 11번 가볼까? 자, 11번은 이제 왜 이걸 보자고 했었냐면, 그 문영고등학교의 나라는 표현이 좀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다라고 하면 당연히 근각계수 관계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을 생각을 하거나, 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겠니? 참고로 요즘 여러분 학교진도 되게 빠를 거야. 쑥쑥 나가지 않니? 한 번 수업해서 그냥 나머지 정리 끝나버리고, 한 번 수업해서 복소수 거의 뭐 끝나가는 시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정신 잘 차리셔야 돼. 자, 시작해보죠. 알파 더하기 얘가 베타가 얘가 P였을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Q였을 거고,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는 있지만 보통 많이 쓰는 게 이거면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익숙하게 보자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알파, 베타, PQ가 50 이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는 각각 4개의 약수를 갖는데, 이 말이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팁을 한번 드려보고 가자. 어떤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가 A의 P승, B의 Q승, C의 I승으로 이 A, B, C는 당연히 서로서로의 관계가 되는 상태겠지? 이렇게 됐을 때 약수의 개수 어떻게 배우셨어요? P 플러스 1, Q 플러스 1, R 플러스 1 이렇게 같은 거죠.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 자, 1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가 3의 1승인데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죠. 주머니 2개를 주고 2의 제곱의 의미를 1 하나 주고 2의 1승 주고 얘가 2의 2승 주고 여기 1 하나 주고 얘가 3의 1승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 요게 제일 작은 약수 1이었던 거겠지. 요게 3일 거고 2일 거고 6일 거고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3의 제곱이 아니야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2개밖에 없었지만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니까 플러스 1 여기서 플러스 1로 잡아서 계산됐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해. 야, 그렇다면 얘가 4개의 약수를 갖는데 그러면 알파가 4개의 약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를 봤더니 첫 번째 케이스 얘가 어떤 놈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될 수 있겠다. 이해가 되니? 왜냐면 이게 3승이 되면 여기다 플러스 1하면 4개가 되잖아. 바로 4개가 되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세모가 반드시 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야? 2의 3승. 그죠? 왜냐면 제일 작은 소수가 2니까 3의 3승. 그 다음 5의 3승. 이렇게 넘어갈 텐데 분명히 얘가 50 이하라고 그랬어요. 야, 그럼 이거 안 되잖아. 일단 이건 지우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2개만 가능했어. 일단 현재로는. 물론 이제 베타도 마찬가지고. 그치? 베타도 이 중에 하나가 있겠지. 건너 이만 이해되니? 니네 아침에 되게 졸릴 거야. 잘 참으셔야 돼.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알파하고 베타가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봤더니 어떤 놈의 각각의 1승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 왜? 여기 1 더하면 2, 1 더하면 2가 되니까 2는 4 이렇게 갈 거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여기에 숫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7, 2 곱하기 11, 2 곱하기 얘가 13, 2 곱하기 얘가 17, 2로 시작하는 놈도 있을 거고 또 3 곱하기 5, 물론 3 곱하기 2는 하지 않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3 곱하기 7, 3 곱하기 얘가 11, 3 곱하기 얘가 13 이렇게 할 거고 5 곱하기 7, 5 곱하기 11 근데 얘네부터 안 되죠.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마 이런 라인에서 알파 베타가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야. 또 있나 봤더니 이 종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논리를 봐봐. 그러면 얘들아 알파하고 베타를 그럼 선택을 해줘야 돼. 선택을 할 때 이게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갖다 곱하면 얘거든. 이 Q는 근데 50을 넘으면 안 되거든. 그럼 만약에 얘가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해보면 곱하잖아요. 6의 3승이 됩니다. 216 나온다. 216. 50을 넘어서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선택되지 못하겠지. 봐라. 이거 하나 선택하고 제일 작은 놈 요거 하나 선택해보면 얘가 8이고 얘가 6이거든. 8, 6에 48. 50 넘어서 안 넘어서? 안 넘어서지. 가능하지. 그럼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하나 선택해볼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2의 3승하고 2 곱하기 3 이런 세트를 하나 선택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 두 번째. 3의 3승하고 얘 하면 안 돼요? 얘가 27이고요. 얘가 6이면요. 곱하면 넘어섭니다. 안 되죠?
그러면요, 여기 끼리는 안 될까? 요렇게 끼리는? 얘가 얼마냐면 얘가 6이고요. 여기가 10이에요. 60이 되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U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 알파, 베타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알파 얘가 될 수도 있고, 베타가 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숫자가 제일 작은 게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 두 개를 해봐도 넘어서요. 그 말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골라왔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얘가 8이었죠? 여기가 6이었죠? 그럼 얘가 8 더하기 얘가 6으로 잡으면 요 P는 14가 되고요. 여기는 48이 되면서 전체적인 숫자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죠. 6, 8, 14, 48. 네 개 모두가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 P 플러스 Q를 구하라. 그럼 14하고 48을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다? 62다라고 하는 형태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었던 과정이니까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약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3승 구조, 1승 1승 구조까지도 한번 보셔라. 자, 그러면 일단 11번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뒤로 좀 넘어가서 14번하고 15번, 14, 15, 16번까지 먼저 한번 그냥 쭉 훑어볼게요. 14, 15, 16번까지. 그러니까 이걸 왜 풀냐면 좀 특이한 표현들이 있는 것들을 좀 건드려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보십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엄마가 안 나가는 날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되게 재미나거든요. 엄마랑 거의 자석이 붙어 있어서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 와이프가 원래 한 6시 반쯤 출근을 해요. 그럼 그때쯤 제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왜 일어나냐면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오거든요. 아빠 이렇게 막 불러서 깨워. 아 근데 오늘은 엄마도 안 나가고 엄마도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지고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이제 씻으려고 음식을 씻으려고 하는데 문을 탁탁탁 이러는 거 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깼구나.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안아주고 얘기해주고 아빠 나 상어 틀어줘. 그래서 아기 상어 틀어주고 유일하게 지금쯤 와이프랑 이제 뭐 큰애랑 깼겠지만 아마 1시간 동안 꼬맹이는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야. 근데 걔가 원래 늦게 일어나거든. 걔 웃긴 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쉬는 날에는요 늦게 일어나요. 엄마가 쉬는 날에는요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가 딱 나가는 순간 원래는 항상 저를 이제 깨웠던 아이가 오늘은 조금 그래도 늦게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일어났거든요. 오늘 제가 6시 한 40분 깼나요? 이것도 준비하고 오는데 엄청 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밖에 날씨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수업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조금 여유를 좀 가지고 릴렉스 하시고 잘 쉬어. 그런 의미로 우리 일찍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굴 표정 보면 사람 얼굴이 아니야. 여러분들 얼굴 보면 많이 졸려가지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얘들 진짜로 괜찮으니까 졸리면 나가. 알겠지? 나갔다 와. 그게 훨씬 더 낫다. 1층 한번 갔다 오든지 아니 여기 밖에 나가서 여기 보면은 뭐야 여기 이렇게 문 열 수 있는 게 있잖아. 거기를 이렇게 고개 내밀고 있어도 잠이 많이 깨. 알겠지 건우야? 알겠지 정은아? 알겠지 진아야? 오늘 진아가 좀 많이 아침에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 태희가 오늘 제일 좋네 아침에.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죠. 자 14번 봐봐. 이것도 별표. 왜 14번이 별표냐? 미정개수 결정법에서 우리가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형태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생각보다는 중요해서 이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뭐 개수의 총합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그 각각의 개수의 특징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설명을 할게요. 14번.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2x에 얘가 5제곱 이고 얘가 플러스 얘가 3인 거죠.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a0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봐. 니네 이거 5제곱을 바로 전개하기엔 상당히 어려울 거야. 그치? 근데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가장 높은 거랑 가장 낮은 거는 금방 구할 수 있지. 왜? x의 제곱에 5승이 가장 높은 거고 마이너스 2x의 5승이 가장 낮은 거거든. 이건 항상 먼저 생각을 해봐.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은 되게 복잡하겠지만 그럼 얘는 당연히 뭐니? x의 10승이고요. 여기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32의 x의 5승이 되는 거야. 그럼 뒤에 뭐가 있었냐면 플러스 3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3을 갖다 붙여주게 되면은 일부러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4승부터 1승짜리에 해당되는 개수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서
요 해당된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어디까지? A4X의 4제곱. 여기까지가 필요 없어진 거야. 요 라인이. 그럼 거기 아래쪽에서 물어보는 거 일부러 그렇게 물어봤거든. 어떻게 물어봤냐면 8A의 제로 플러스 4배 가로에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 이렇게 줬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지워버리라는 거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이거 지우면 되게 간단해지거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뭐가 있었죠? A6. 이거 따로 묶어줄게. 예, 여기는 그냥 연속적인 형태의 덧셈하라. 이렇게 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 A절을 알 수 있나요? A절가 뭐죠? 상수항. 상수항 얼마죠? 3인 거죠. 그럼 여기 3이라 그냥 붙이면 되고. A5라고 하는 것은 X의 5승의 개수인데 X의 5승이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결과적인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2가 되고. 그럼 이제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수식에다가 우리가 보통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X에다 1을 대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좌변의 식은 여기다 1을 갖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5승 네, 플러스가 3이 되고요. 오른쪽 우변은요. 잘 보세요. A의 0, A의 5, A의 6부터 A의 10까지 이렇게 가겠죠. 왜냐하면 1부터 4까지가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날려면 되죠. 그럼 얘가 2가 될 거고요. A절을 그냥 계산 다시 할게요. 얘가 3이었고요. A5 얘가 마이너스가 32였던 거죠. 그럼 나머지 요 과정 그대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넘어가면 얘가 34가 되면서 요 과정에 해당되는 형태가 얘가 얼마가 진행이 되는가 봤더니 얘가 31인가요, 얘가? 맞나요? 한 번만 다시요. 요게 넘어가면 34, 요게 넘어가면 31이 되니까 요 결과가 31이다. 아, 요 결과가 31이다라고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계산합니다. 38에 24. 얘랑 얘를 갖다 곱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128 플러스 얘가 31.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55 마이너스 얘가 128.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3인가요? 마이너스 73?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겠다. 정답 확인해 보니까 몇 번에 있어? 1번의 답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특이하게 그 중간에 있었던 한글의 형태가 빠져있는 상태니까 그걸 꼭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넘기시면 좋겠다라는 거야. A의 1부터 A4까지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여기를 항상 최고하고 최저차는 무조건 전개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운데 항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가운데 항 전개하는 거 여러분이 확통해서 외웁니다. 확통해서. 지금은 아니고 확통해서 외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15번 문제. 빨리빨리 할 거야. 한 번씩 했던 거라서. 자,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생각해봐.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자, 이 단어 함부로 붙이는 단어가 아닌데 그럼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해? 야, fx라는 놈은 ax의 n승 이 말 기억나니?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썼었단 말이야. ax n승 더하기 점점점점. 왜? 항등식의 표현이었거든. 모든 실수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 근데 몇 차수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할 건데 자, 여쭤볼게. 네, 손 내시고. 자, 이 과정이 오른쪽에 차수를 봐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어. 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쌤, 요 과정은 어차피 얘가 AX의 n승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요 과정은 어차피 A 가로의 X의 N, X 플러스 얘가 1의 N제곱승일 거 아니에요. 물론 점점점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할 거네. 동의하더니? 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이 두 개를 곱셈했다고? 그럼 뭐야? A의 제곱에 여기 X의 N승이고 어차피 여기 최고도 X의 N승이야. 그럼 결과도 얘가 X의 2N승이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얘가 X의 4제곱이니까 이거랑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얻냐면 일단 A의 제곱은 1이었을 거고 N이라는 놈이 얘가 2였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지. 그죠? 2차 식이었다는 걸 우리 알게 되는 거야. 시원아, 이 파일.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과정에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쓸 수 있냐면 야, fx라고 하는 게 일단은 앞에 최고차는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부터 직접적으로 할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면 물론 좀 다르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풀려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부터 뭘 확인해 보느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A라고 하는 형태가 보시면 제곱에서 1이었으니까 A는 실제로 뭐가 되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1을 갖다 집어넣거나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편하신 대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보면 이것도 좀 전개를 해볼까요? AX의 제곱이 되고요. 2AX에 B가 붙다 보니까 얘가 2A 플러스 얘가 BX가 되고요. 그다음 남는 게 A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얘가 C가 딱 떨어집니다. 확인 가능할까요? 곱해요 그러면. 진짜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A의 제곱에 X의 4제곱 되죠. 이거랑 이거 또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A 가로에 2A 더하기 얘가 B에 X의 몇 제곱? 네, 3제곱 들어가죠. A 가로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X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갖다 곱하면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A, B의 X의 3제곱, B 가로에 2A 더하기 B의 X의 제곱, B 가로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마지막 곱해주면 CAX의 제곱, 2A 더하기 B 곱하기 C, X, C 가로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갈 거예요. 일부러 보여드린 건 여러분 이런 거 보시자고. 자, 이게 얼마가 됐어야 돼? 개수가. 진아야, 개수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지. 여기서 또 얘가 0 돼야지.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먼저 하는데, 자 보세요. 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조건식을 보보니까 요거 이렇게 갔을 때 그럼 이거랑 이걸 더하라고 하면 결국엔 얘가 A 가로에 A로 묶어주면 2A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얘가 B가 되는데 이게 제로란 말이야. 그런데 A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건 0이 될 수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0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B는 마이너스 A였던 거지. 되니? 자, 그럼 여기 한번 더 보자고. 응? 자, 그러면 이것도 그럼 얘가 제로가 돼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B 가로에 A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얘가 C 더하기 2A 더하기 B에 C가 얘가 또 제로가 돼야 된대. 근데 어차피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고 얘 마이너스 A 집어넣고 얘 마이너스 A 집어넣어보자고. 그럼 얼마가 되냐면 요건 사라지면서 요게 마이너스 AC. 요거는 A하고 C니까 플러스 AC 뭐야? 의미가 없어. 그냥 확인만 할게 안 돼. 그쵸? 그럼 이건 그냥 제로인구나.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요게 문제 속에서 얼마가 됐어야 되니? 얘가 3이 됐어야 되고 요게 얼마가 됐어야 되니? 얘가 4가 됐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들어가면 되죠. 자, 마지막 그럼 결론 낼게요. 어차피 답은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부터 봅시다. A 가로에 A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얘가 C 플러스 B 가로에 2A 더하기 얘가 B 네, 플러스 CA가 얘가 3이 됐어야 된다. 자, 근데 조금 전에 B는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이걸 한번 좀 지워져 버리면 B는 마이너스 A 주고요. B도 마이너스 A 주고요. B도 마이너스 A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하고 얘가 사라지고요. 그럼 얘가 AC만 딱 떨어지고요. 여기하고 여기 계산이 A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됐고요. 얘가 CA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A제곱은 얼마였죠? 1이었죠? 얘가 1이다 보니까 2AC가 요 1이 넘어가면 얘가 4가 돼서 결과적으로 AC는 얼마가 됐던 거죠? 2가 됐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남았어 이제 요거에 복잡해 그죠? 계산들이 복잡하게 돼 있었어. 자, 그럼 이제 뭐죠? C 가로에 A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얘가 C가 문제 속에서 얘가 4가 돼야 되는데 B라고 하는 거 대신에 얘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라지고 그럼 얘가 뭐죠? C제곱은 얘가 4가 됐던 거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풀어.
자, 저기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C제곱이 4죠. 그리고 AC가 아까 조금 전에 얘가 2였죠. 그쵸? 그 다음에 B라는 놈 내가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얘가 1이죠. 이런 식의 느낌만 갖고 왔던 거잖아.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C가 2다라고 해보자. 두 번째 C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그럼 C가 2가 들어가는 순간 A는 1이 되고요. 그럼 B다라는 놈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C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B는 1이 되고요. 그럼 네 가지 모듈을 다 완성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fx라고 하는 형태를 찾아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가 x 더하기가 2가 되는 거고요. 이때 fx라고 하는 형태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가 x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청하는 바가 f의 2분의 1을 갖다 물었다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얘가 2가 계산이 될 텐데, 그럼 얘는 4분의 1 마이너스 얘가 2 플러스 얘가 8이 들어가면서 4분의 얘가 7이 되었던 걸로 확인이 되죠. 알람인 것 같아. 이때 일어나시는구나. 그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죠? 여기 계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7인거든. 그래서 거기 문제 표현해서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어차피 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여기서부터 나눴어도 되긴 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계산식만 보시는데 딱 하나만 봐, 하나만.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 아, 요게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보통 차수만 쓰는 거고요. 이게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에 의해서 차수는 변화되지 않고요. 최고차도 안 변화되니까 그런 과정 통해서 이런 거 얻으시면 생각보다 그 다음은 그냥 단순한 계산입니다. 진짜 솔직히.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자, 16번에다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별표. 내가 오늘 처음으로 별표를 3개를 쳤을 거야, 여기를. 16번. 왜냐하면 얘네가 16번 문제 다 풀라 그러면 애들이 답을 어떻게 푸냐면 아주 요상하게 풉니다. 잘 들어. 얘들아, 루트 안에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없어. 큰일 나. 어?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곱에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i다. 그럼 16번 그냥 여기서 바로 풀게. 풀면서 얘기해 줄게. 니네가 그 상황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다고. 마이너스 i라 그러니? 마이너스 i?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니네 답을 어떻게 쓴 줄 알아? 아싸. 말도 안 되네. 근데 니네 답을 이렇게 많이 써? 아 진짜 그렇다니까. 이렇게 많이 쓴다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니? 니네가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생각이야? 그러니까 실수 조건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 방정식을 실수 조건으로 풀면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건 허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복소수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들. 복소수로 풀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x를 서술일 때도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 이 조건에 들어가야 돼. 이해돼? 자, 그대로 가.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a가 bi의 제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럼 좌변의 식은 a의 제곱 2a bi 마이너스 a가 b의 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i가 된다. 이걸 푸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푸시면 진짜 나가리 된다고. 아싸. 이렇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자, 그럼 봐봐. 이거 어떻게 돼? 쌤,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b의 제곱에 2a bi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은 복소수 상등 조건에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 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2ab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원아, 이거 풀어줘봐. 이거 뭐야? a는 b가 되거나, 그치? a는 b가 되거나 a는 마이너스 b.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자 이걸 제가 기억이라고 할게. 이걸 니은이라고 할게. 그럼 뭐야? 기억과 이거, 니은과 이것을 만족시켜보는 게 있나 봐보자. 기억번부터 보자. a가 b래요. 그럼 여기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니? 2a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이런 실수 a 값은 없잖아. 두 번째,
요 마이너스 b를 집어넣을까? 그럼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제곱은 2분의 1. a는 불마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된 거지. 야, 그러면 b다라고 하는 놈은 자, 잘 들어봐. 뿔마라고 쓰면 이는 맞불렀습니다. 참고로 이걸 복부호 동순이라고 합니다. 복수계의 부호가 동일한 순서대로 쌍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형태는 뭐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도 하나 나오고 또 다른 형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i도 나오고 답은 이게 됐어야 돼. 이 말 이해되겠어? 니네가 진짜 이렇게 은근히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 학교 시험에서 아싸 뭐 이렇게 쉬운 걸 냈지? 이렇게 해갖고 막 쓰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잘못 푸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소수 범위로 푸셔야 되고 이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 별표 3개는 얘가 참. 이거 뭐지? 이거 푸는 방법 알아도 썼나요? 컨셉도 점검해보는 게 좋겠어. 거기다 뒤에 문 하나만 열어줄래? 왼쪽 위쪽. 예. 아침에 다니고 거의. 내일 아침 온라인 수업 어떻게 듣냐? 다 이 상태로 들어? 이렇게 들어? 지나 아주 상태. 어디 늦게 잤어? 어제 3시에 3시에 잤어. 왜 3시에 잤어? 독서실에 3시에 독서실 3시에 갔다고? 아니, 오늘 같은 날 좀 일찍 주무시지. 저도 어제 집에 가자마자 바로 잤어요. 실은 어제 요거 여러분 그 교재 풀다가 이제 80번까지 풀었거든요. 현재 엊그제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가지고 어제 80번까지 풀었어요. 80번 푸는데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내 서재에서 옆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풀었어요. 그러고 잔 게 1시 반이거든. 1시 반. 1시 반인데 1시 반에 딱 잤더니 막 이래요. 근데 움직이면 좀 괜찮아져요. 잠깐 우리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할까? 화장실 한번 잠깐 갔다 와. 너 이제 빨리 건우야 너도 한번 나갔다 와. 지나 나갔다 와. 움직여. 이제 졸리면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이게 브릭스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브릭스가 아침 일찍 학원에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7시에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맨날 한 2-3시간씩만 맨날 자가지고 저 지금도 막 어떡해요. 근데 오버타임에 이제 졸리겠지. 아니 안 졸려요 진짜. 그래서 7시 되면 이렇게 너무 몸 피곤한데 눈이 떠져요. 다시 잠이 안 와요. 군대 가시면은 됩니다. 저기 상태는 많이 괜찮네. 오케이. 진아야 움직여. 선생님 말 듣고 움직여. 나중에 쓰셔도 괜찮으니까 움직여. 움직이라고 나갔다 오라고. 안약 같은 거 있어요? 안약은 없고요. 그것만 있어요. 뭐요? 그거 잘 놔두고 갔나? 인공눈물 있을 거야. 이거 하나만 주세요. 여기 저 이거는요. 드려요? 네, 하나만. 혹시 모르니까 2개씩 갖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놈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넣으면 되게 좋아요. 먼지 많은 날 이렇게 넣으면 되게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늦지 마. 씨. 내가 얼마나 눈이 저 10시인 줄 알았어요.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래서 건우한테 전화할까 생각하다가 저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요. 저 10시인 줄 알았다가 엄마가 9시야 나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계속 10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시간 수업하는데 어떻게 1시에 끝나지?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티시 쓰세요. 오늘 시험 봐요. 네? 학원 자체에서 오늘 시험이 있어요. 전체. 네, 맨 마지막 시간에 좋을 거예요. 시험 결과는 다음 주에 피드백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엄마한테 문자 가요? 당연히 가죠.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오늘 안 가죠 당연히. 오늘 시험 오늘 말고 다음으로 좀 안 돼요. 안 보내요. 돼요. 너. 예고 없이 보는 거고요. 월급만도 내일 예고 없이 봅니다. 그럼 저 좀 자나야 될 것 같아요. 너. 이건 진짜 컨디션이 좀 부족하면 저 진짜 화이팅. 내고. 시험 본데 오늘. 알아봐. 화이팅. 힘냅시다. 자, 30분 정도만 더 진행해서 빨리 이거 끝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안 풀릴 만한 것들 위주로 더 몇 개 더 풀어드릴 텐데
일단은 20번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20번. 20번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3번 20번, 23번부터 먼저 두 개씩 한번 끊어서 가볼게요. 자, 20번부터 볼까요? 보인고 문제였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보던 패턴에서 약간 좀 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넣었는데 야, 틀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허근에 대한 형태를 따질 때 허근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 얘기할 때 주로 많이 풀었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x의 제곱 뭐 이런 식을 주로 많이 줬죠. 이런 식 많이 줬었죠.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여기다 뭐가 또 곱했죠? x-1을 갖다 곱했을걸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막 예쁘게 막 변한단 말이야. x3승이 막 마이너스 1이다 뭐 1이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갑자기 그 보인고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섞어놨냐면 얘를 3x제곱 2x 더하기 1로 긴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어떤 뭔가를 갖다 곱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형태가 되어버리고 그럼 짜증나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두 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했어 봤을 때 참고로 이 알파 베타의 정체를 확인해보자. 이게 뭐니? 허근이야. 어떻게 알아?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되면 실제로 허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허근이야 허근.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얘가 알파의 켤레가 되겠지. 2차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허수가 하나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허근이 켤레로 존재한다는 뜻이었대. 근데 뭐 그건 알겠고 이제 그러면 문제는 뭐야? 3알파의 제곱 더하기 얘가 2알파 더하기 1 이걸 쓰거나 아니면 알파 더하기가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베타가 얘가 3분의 1 뭐 이런 거를 쓸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거기 앞에를 딱 봤어. 앞에를 딱 봤더니 1 플러스 얘가 2알파 더하기 얘가 3알파의 제곱이 딱 들어가고요. 갑자기 난데없이 이상한 문자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일단 뒤에 곱하는 건 어차피 뒤에 똑같이 반복되니까 할 거고 일단 요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럼 어때? 일단 얘가 없어지지. 여기까지 없어진 건 아마 대부분 다 했을 거야. 얘가 문제잖아. 자, 알파 3승, 알파 4승 변경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가면 되는 거니? 여기를 알파의 3승으로 묶어.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니? 5알파에 얘가 6알파에 얘가 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 그냥 이거 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6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4알파 더하기가 2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6알파의 제곱 대신에 뭐를 갖다 주면 되니? 얘가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라고 던져주면 되겠지.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알파의 세제곱의 가로에 이거랑 이거 정리했더니 얘가 알파 더하기가 2로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알파의 4제곱 더하기 2알파의 3승 그냥 이걸로 가시는 게 제일 적절하죠. 그래서 세력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이거지 결국에는. 그러면 알파의 4제곱 2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4제곱 2베타의 세제곱 어차피 뒤에 과정 똑같을 거니까. 천천히 한 번 더. 없앨 수 있는 데까지는 없애고요. 나머지는 차수를 좀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게 좀 변형이 될 거라서 차수를 2차를 줄여버릴 수 있다. 선생님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분수꼴이 자꾸 반복돼서 이게 오히려 여기서는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쓰진 않고요. 이 방법을 쓰진 않고 그냥 여기식을 그냥 이렇게 4승과 3승으로 만들면 뒤에 베타도 똑같은 과정일 거라서 이렇게 쓰여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뭐 하시면 되죠?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2배 가로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만 계산을 때려버리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 찾으려면 제일 처음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결과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였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도록 하죠. 그럼 얘가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지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9분의 4 마이너스가 3분의 2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9분의 2가 딱 떨어지네. 자, 그러면서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의 제곱을 때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당연히 들어가니까 얘가 81분의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제곱하면 얘가 9분의 1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얘가 81분의 얘가 4 마이너스 18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 81분의 얘가 마이너스 얘가 14. 요게 일단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 차례인데요. 이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3알파 베타에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일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가 3분의 1 얘가 마이너스가 3분의 2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뭐 계산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 27분의 8 요거 약분돼서 플러스 얘가 3분의 2 그래서 얘가 27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얘가 18인가? 그래서 얘가 27분의 얼마? 10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지. 자, 그럼 이것도 아예 통분해 보니까 81분의 30이었던 거죠. 일부러 통분을 한 거야. 그럼 쌤, 여기가 81분의 마이너스가 14가 되는 거고 요거 2배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81분의 60이 되는 거면 여기는 81분의 46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었던 형태가 오 마이 갓 어느 누구들이 얘기를 안 해주네. 야, 덧셈이야? 곱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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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어. 아니 곱셈이니까. 더 쉬워. 곱셈이 훨씬 더 쉬워. 간다. 바로 옆에 해드릴게. 이렇게 된다는 것도 그냥 알아두고 혹시 변형하시면. 자, 이 곱셈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곱셈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곱셈하니까 알파 베타의 4제곱 이렇게 갖다 곱하면 2배 알파 베타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 이렇게 갖다 곱하면 2배 알파 베타의 세제곱 곱하기 베타 이렇게 갖다 곱하면 4의 알파 베타의 세제곱 이게 훨씬 더 편하게 하자 계산해. 자, 알파 베타의 4제곱 여기 81분의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얘가 27분의 1이니까 27분의 2 가로에 알파 여기는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3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27분의 4까지 들어가겠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를 통분을 할 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 속에서 마이너스가 3분의 2였던 거라서 81로 아예 통분을 다 걸어주면 얘가 1이었고요. 마이너스 81분의 4여서 얘가 마이너스가 4였고요. 여기가 3배 해주면 얘가 12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81분의 얘가 9가 되면서 약분해주니까 얼마? 9분의 2다. 여기도 예쁘게 나오겠죠. 정답을 해서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평소 보던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당황할 수 있어서 이런 내용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이라고 말씀드렸죠? 23번. 그러니까 익숙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 안에 빨리 풀어내는 그 연습이 되게 많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계속 익숙한 것만 보시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익숙한 걸 먼저 막 연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어느 선에서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걸 하면 됩니다. 그게 지난번 여러분 모의고사, 종로 모의고사 한번 봤었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모의고사를 보려고 했는데 뭐 어차피 저게 오늘 있으니까 저게 제가 이제까지 냈던 양식하고 좀 다르게 낸 거니까 이따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저도 실은 다 풀어본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맥락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 몇 개만 풀어봤는데 우리 거랑 비슷하면서 약간씩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요. 어려워요. 그냥 뭐 우리 여러분이 28개 학교 기출해서 보면은 대략 서울 세종고 이런 느낌? 세종고 범위 똑같아. 2차 함수까지 2차 함수까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등식은 없었을 거야. 네. 자, 그러면 23번 갈까요? 자, 23번을 한번 풀어보자. 자, 23번은 뭐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허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 뭐를 써야 돼요? 판별식을 써야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작았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p 마이너스가 6 p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돼서 p는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 네, 이런 내용도 알고는 계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허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라고 했냐면 알파의 3승이 뭐가 됐어? 실수가 된대. 제가 원리를 하면 되게 쉽다고 했었는데 그 원리를 한 번 더 소개를 하려고 이 문제를 굳이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허근이라고 하는 형태를 알파라고 했대요. 그럼 여기에 근일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x는 내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고. 근데 뭐라고 했었냐면 알파의 3승이 실수가 된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요게 실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요게 실수가 된다. 다시. 네, 요게 실수가 된다는 얘기다. 요게 실수.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이거를 풀어주면 요 넘겨서 가시게 되면 얘가 x-알파가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얘가 알파의 제곱 이퀄 얘가 제로가 된다. 한 번만 다시. 요거 그냥 넘겨서 가면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돼. 그럼 여기서 x는 얘가 알파가 되거나 혹은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알파 x 더하기 얘가 알파의 제곱 이퀄이니까 여기가. 니네가 보는 게 이거랑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는 거야. 이 관계를 보는 거야. 어찌 보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니 그냥 원래대로 써드리면 잠깐만 문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게 잠깐만 스톱 이렇게 쓸게. 그냥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라고 쓸게. 일단 이걸로 갈게. 여러분 x라는 문자를 붙이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실수를 우리는 주로 뭐라 잡냐면 k라고 잡죠. 근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써보려고요. k의 3승이라고요.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럼 넘겨오면 어떻게 되죠? 알파의 3승 마이너스 k의 3승이 얘가 제로가 되고 그럼 얘가 알파 마이너스 k 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k 알파 얘가 k의 제곱 이퀄 얘가 제로가 돼.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야. 왜? 알파는 k가 될 수 없거든. k 3승 알파의 3승이 k 3승일 때 왜 알파가 k가 될 수 없냐면 k를 실수라고 잡았었기 때문에 알파는 허수라서 이게 될 수가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제로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가 허근을 갖는다고 하면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알파 얘가 이렇게 식이 들어갈 거 아니니? 그럼 이거랑 여러분이 이거랑 비교를 해보라고. 알파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어떤 사실을 아니? 여기 있었던 이 k라는 놈을 뭐 하면 제곱하면 얘가 되잖아. 어? 얘 제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요 마이너스 p를 뭐 해주면 제곱해주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p를 제곱하면 p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제가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지. 자, 뭘 물었어? 실수 p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거 찾으시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뭐 얘는 근해 공식 쓰는 게 제일 적절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p다라고 하는 형태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얘가 2분의 1 뿔마 루트 13이 진행이 되는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됐어? 자, 루트 13이요. 대략 3점 얼마쯤 돼요. 그러면 4점 얼마 2로 나누면 2점 얼마니까 범위 들어가고요. 1에서요. 3점 얼마를 빼면 마이너스 2점 얼마가 되는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점 얼마니까 두 개 다 모두가 가능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 답은 저 두 가지를 동시에 적어주시면 됐었던 상황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저 알파의 3승이 실수돼 알파돼. 그러면 항상 여기는 이거의 제곱이 얘가 되는구나 라는 논리를 알고 계시면 그 다음 문제가 너무너무 편해진다니까. 아시겠죠? 아이고 오늘 다들 힘들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좀 먼저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 뒷장에 보시면 서울고가 문제가 28번부터 30번까지 있어요. 이미 숙제를 해오셨겠지만 그 내용 한번 잠깐 리뷰하면서 갈 테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28번부터 30번 때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부정방정식을 끝낼 겁니다. 28번 때부터 30번까지 한번 잠깐 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좀 잠도 좀 깨고 이 상태 가면 계속 이럴 것 같아서 5분 딱 드릴 테니까 정비 한번 하고 갑시다. 혹시 아직 안 풀린 거 있으면 보시고요. 채점되어 있는 거 있으시면 내가 또 어떤 게 또 잘못 풀어진 게 있나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넘기세요. 안 풀렸잖아. 다시 고민해야지. 풀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해야지. 마찬가지. 28번 때부터 다시 봐봐. 정비 좀 다시. 28, 29, 30번. 평균 잘 봐야 돼. 네. 저거 맛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직각을 보통 피타고라스 아니면 닮음을 쓰라고 했었죠? 그 28번 문제 컨셉이니까 한번 좀, 닮음을 찾을 수 있는지 보세요. 이게 좀 많이 돌아가도 돼요? 많이 돌아가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연습이고 나중에 이것만 모아서 다시 볼 거니까 지금은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 29번은 중급 문제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갖고 장난질을 했을 거고. 네, 마지막 30번은 뭐죠?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을 알려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한번 잠깐 고민해보죠. 지금 아까 보인 거 이거 문제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직접 푸는 게 괜찮아요. 이거 오래 걸리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요. 그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좀 이게 시스템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몇 개를 더 담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직접 하기에는 좀 약간 식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죠. 잘 찾았네. 문자 계속 돌려봐봐. 돌릴 수 있는 건가. 닮은 비가 뭔가 한번 생각해봐.
자, 28번 때부터 그럼 시작할게요. 28번 때부터 시작할 테니까 보시고요. 30번 이렇게 서울고 먼저 마무리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직각인 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게 6대 8대 12였던 거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6대 8, 즉 3대 4야 3대 4. 약분하면 3대 4. 그럼 이게 직각을 끼고 돌 때 얘가 항상 밑변분의 높이 이런 형태가 3대 4야. 근데 그게 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이게 동그라미라고 얘를 x라고 하면 얘가 동그라미, 얘가 x, 그 다음에 얘가 동그라미,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x.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 보라고. 어떻게 하나. 잠깐만 봐봐. 이 큰 삼각형에서 얘가 기준에 요 동그라미 기준에서 이 직각을 끼고 도는 입장에서 얘가 3대 4지. 맞아? 야, 그럼 요 직각에서 얘하고 얘도 뭐가 되겠냐? 그럼 당연히 3대 4야. 문자를 잡아. 3a 4a. 네? 편하신 대로. 자, 그 다음에 똑같잖아. 얘가 그러면 이쪽에 4a로 또 올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4a 된 거 맞아? 아니, 어차피 높이 똑같으니까. 그럼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요 각을 기준으로 직각을 끼고 돌 때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3대 4. 이렇게 잡을게. 헷갈리시면 얘하고 얘가 4a 대 네모가 몇 대면? 3대 4다. 그러면 3네모가 16a니까 네모는 얼마? 3분의 16a였던 것이. 이렇게 쓰겠다.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만 연습을 하라고. 직각을 끼고 돌 때 각 하나 기준을 잡아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그럼 얘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잡으시면 이게 비율이 다 성립이 되지. 그러면 여기는요 10-A가 3A-가 3분의 16A라고 내가 가로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끝났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해서 이런 어떤 닮은 비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요 10-가 3분의 25A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넓이를 구하죠? 세로의 길이 4a에다가 10-가 3분의 25a를 갖다가 곱셈을 하시면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그냥 y라고 할까? 그냥 y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현재 넓이였던 거지. 이 넓이에 뭐를 찾아라? 최대를 찾아라. 어떻게 풀어? 그래프로. 저 절편 갖고 풀 거예요. 이거 0대기 하는 값은 0일 거고 이거 0대기 하는 값이 얼마일까만 생각하면 되지. 이거 0대기 하는 값이 얼마니?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넘어가겠죠? 5, 5, 25 얘가 5, 20 얼마가 되죠? 5분의 6이었던 거죠. 그럼 참고로 여기는 최고차의 수가 음수가 되니까 얘가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서 여기가 y축이 되겠죠. 그럼 언제가 최대겠니? a가 얼마일 때? a가 얼마일 때?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얼마? 5분의 3일 때. 이게 최대값. 그럼 뭐 하라고 그랬니? 그때 넓이의 최대값 직접 구하라고 그랬구나. 5분의 3을 집어넣자. 그럼 얼마가 되니? 4 곱하기 5분의 3 10-3분의 25 곱하기 5분의 3. 그럼 이게 얼마가 됐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가 10-5죠? 이거랑 이거 약분되면 4, 3, 12. 그 정답은 12가 최대가 되면 확인할 수 있지. 저 노란색 버전 잘 기억해줘. 어떤 거 하나 기준으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어떤 거 하나 기준으로 잡으셔서 3대 4다, 3대 4다, 뭐 x와 3분의 4x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수 만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팁일 수 있겠다. 저거는 진짜 많이 나온다. 여기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라. 학교별로. 자, 그럼 30번에 갈 건데요. 뭐 이 계산은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10이라고 보면 되고. 자, 이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을 할 때 내가 진짜 이거는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했을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p라고 잡아준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쓰죠? 합x 플러스 곱 이퀄 제로. 시험 한 번만 같이 따라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 그죠? 정한 번만 따라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 그거는 한 번만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르다고 말씀드렸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걸로 잡아달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를 해? 합을 계산하고 곱을 따로따로 계산을 할 거라고. 합은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얘가 알파분의 1 더하기 얘가 베타분의 1. 곱이라고 하는 놈은 알파 베타,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야, 이건 도와줘. 이건 뭐 다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진아 이거 계산했지? 이거 얼마니? 그거 5분의 21. 5분의 20. 1. 1. 그 다음에 여기 9분이야. 저거 2분의 9. 2분의 9가 나왔대요. 그러면 P는 어차피 문제에서 1이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5분의 21X 플러스 얘가 2분의 9 이퀄 제로라고 써도 되고요. 또 양쪽에다 10을 갖다 곱해서 예쁘게 변형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죠.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합과 곱에 관한 제가 말씀드렸던 X제곱 마이너스 410 플러스 곱은 제로로 가라. 그러면 합과 곱이 훨씬 더 예뻐질 것이다. 이렇게 가시면 30번 완성됐겠지. 자, 그러면 거기도 29번은 이제 오늘 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잠깐 이따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좀 질문을 좀 받을까요? 질문을 좀 받아서 여러분들 좀 이해 안 됐던 부분들 좀 조금 더 마무리 해드릴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풀어봤던 것 중에서 잘 안 됐던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건우 이쪽 왼쪽 줄부터 얘기해. 왼쪽 줄만 먼저. 건우야, 정은아 안 됐던 거. 18번. 어? 18번 문제. 18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 20. 어? 25, 26. 25, 26. 건우는 9번이랑 9번하고 24번. 응? 24번. 24번. 오케이. 자, 그러면 왼쪽 줄 기준으로 일단 5개 한번 풀어드릴게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아시랑에 겹쳐서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나온 순서로 볼게요. 18번.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뭐. 18번부터 볼까? 자, 18번에서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부터 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자, 18번이 지금 이게 어디 거죠? 예, 방산고등학교. 아, 이거 18번은 아마 여러분 그때 저랑 같이 풀었던 분들은 이게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파악하면 된다고 했었을 거야. 자, 18번 이렇게 할게. 자, 거기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4-x제곱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4. 근데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하는 경계를 줘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a는 x축에 있대요. a가 그럼 여기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b라는 놈이 어디 있었냐면요. 이 그래프에 어딘가 있대요. 이렇게 있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대요. 참고로 b는 여기를 돌아다니고요. a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a, b는요. 독립적으로 돌아다니죠. 야,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넌 저쪽으로 가. 이런 말이 아니라 지네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를 a, 0이라고 적을게. 여기는 b, 4-b제곱으로 적을게. 왜냐면 곡선위의 점이니까 문자를 또 다르게 잡지 않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제가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자, 이런 말 했었는데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선분들을 이용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a, b를 가장 짧게 연결했대. 저는 원래 이 문제 처음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x축하고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한 선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그러니까 이게 좀 국어적으로 좀 어려운데 그냥 이거하고 요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달라는 거였어. x가 평행한 거나 y축 평행을 통해서 그럼 요거랑 요거 더, 즉 얘 더하기 요거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럼 저 노란색을 어떻게 길이로 표시할 거라는 거야. 시원아 좀 도와줄래? 노란색 길이 얼마나 되니? 노란색 1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잠깐 여기 여기서 떨어진 거니. 1은 여기 있는 거. 그럼 B 마이너스 네, b-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의 길이는 당연히 4-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를 조금 더 예쁘게 고쳐보니까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얘가 4 얘가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써봤어. 그럼 a, b가 관계식이 있어? 연결돼 있어? a가 어떠하면 a가 뭐 두 칸 이동하면 b는 뭐 한 칸 이동 이런 거 없잖아요 전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단 이 부분의 최대를 먼저 찾으려고 해. 그리고 이 부분의 최대를 찾으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 더하기 여기에 최대를 하면 전체가 최대가 될 거니까. 거기 표현이 최대 아니었어? 이 길이의 최대값? 네.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자, 마이너스 가로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야, b의 제곱 마이너스가 b 절반의 제곱 4분의 1 마이너스가 4분의 1 플러스가 4 예,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가로 얘가 b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고 4분의 1 4 그래서 얘가 4분의 17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참고로 b는 여기와 여기 사이라고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요 값의 최대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해볼게. 야, b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2분의 1일 때 4분의 17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야. 근데 우리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얘가 b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였으면 좋겠대. 이게 아까 빨간색 범위잖아.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누구니? 이게 제일 커. 이게 제일 커.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야? 선생님 이것도 그럼 최대가 돼야 되는데 아까 a는 뭐라고 그랬지? a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x축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가 최대이려면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겠지. 이게 얼마겠냐? 1이겠지. 그래서 그 정답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7하고 1을 갖다 덧셈 하시면 얼마? 4분의 21이다. 그래서 A하고 B가 그냥 이거를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더라고. 그냥 A, B가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쟤네 마음대로 움직여. 단 전제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최소가 된다. 그래서 저 길이와 저 길이의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제 문제를 본 건데 어차피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지. 선생님 최소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요 파란색 원래 거기서 말하는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선분들을 이용해서 연결한다는 얘기는 저 파란색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능하다니까 이렇게도 가능하다니까 여러 형태 조각 연결해서 그럼 그거랑 노란색과 빨간색 연결한 것 중에 누가 더 길이가 더 짧겠냐면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 경우는 똑같게 돼. 어차피 똑같죠. 어차피 똑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가더라도 이게 제일 짧다라고 하는 게 시각적으로 확 보이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찾으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18번에 있었던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8번은 이렇게 발물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25번, 26번이 아마 상문고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잠깐 보자. 25번. 상문고 여러분이랑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 받고 그랬었던데 조금 더 한번 더 풀어드리려고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25번입니다. 자, 상문고 25번이 어떤 내용일까 한번 찾아보죠. 개수가 실수라는 말을 썼고요. 4차단식이라는 조건에서 25번의 가라고 하는 조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요런 상황. 이거의 몫은 얼마가 된다? 네, 요게 된다. 그럼 그때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가 있겠죠. 근데 이거 몇 차로 나눴냐면 2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될 텐데 얘를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뭐를 갖다가 갑자기 들이밀었냐면 F가로에 1-2i다 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얘가 제로가 되었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F에다, 그러니까 X에다 이거 집어넣어도 0이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 이 방정식으로 하죠. 이거 는 제로라고 하면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뭐가 됐단 얘기야? 1-2i가 됐단 얘기야. 한 번만 다시. 여기 주어진 얘가 시연아 여기 좀 봐줘봐. 여기 주어진 이 식이 4차 식인데 그걸 는 0이라 하면 방정식이 되는데 1-2i 집어넣으면 얘가 제로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 문제에서 개수가 분명히 실수라고 그랬거든. 그 말을 왜 줬을까 생각해보니까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야 돼? 1 플러스 2i가 돼야 돼. 당연히.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일 텐데 그러면 이때 알파 베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봐봐. 니네 이 모양 괜히 준지 않았어요. 요 모양들을 잘 봐보시면 뭔가 특색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앞쪽을 제가 굳이 고쳐보자면 x-1의 제곱 더하기가 4인 겁니다. 됐어요? 여기 있었던 얘도 굳이 고쳐보자면 얘가 x-1의 제곱 더하기가 1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 한번 그럼 집어넣어봐봐. 뾰로롱 하고 집어넣어봐. x에다가 1-2i. 여기 1-2i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i에 제곱하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4는 얼마가 되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0 곱하기 무엇 더하기 알파 가로에 1-2i 더하기가 베타 이퀄 제로 끝나버려. 이게 날아가잖아. 이게 날아가잖아. 0이니까. 그러면 쌤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알파, 그죠? 여기가 알파 더하기 얘가 베타, 얘가 마이너스가 2알파 i 이퀄 얘가 제로가 되는데 참고로 알파 베타는 실수인데 쌤 그러면 이 복소수가 없어지려면 요게 제로가 돼야 되는 거네. 그럼 결과적으로 알파는 얼마? 제로가 된다. 아니 여기 자 그럼 얘가 알파가 제로면 베타도 얼마가 되니? 제로가 된다. 아 끝났네 그러면. 쌤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지.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거야? 여기 주어진 이 패턴을 인수분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인수분해요. 다시 말하면 저 fx가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가 2x 더하기가 2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자체를 뭐 해달라고요? 그렇게 인수분해를 만들어 달래요. 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보면 어때? 거기 보시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이거 가라고 했거든요. 야 그러면 잠깐 봐봐. 너네 이거 전개할 때 그냥 막 전개하는 것보다는 실은 이거하고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치환해볼까? 여기 치환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니? a의 제곱. 그럼 얘 당연히 7a. 그쵸? 근데 이거를 냅두자 그냥. 이렇게 가면 더 힘들겠다. 어차피 전개 하나 똑같을 것 같아. 하지마. 이 상태가 돼. 거기서 단어 하나가 있거든요. fx를 뭐라고 했죠? 어떤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각각 근해 공식 통해서 이거 가달라는 얘기네. 그럼 잘 들어봐봐. 얘가 이렇게 간대. 그럼 너네 여기서 뭐라 하게 되니? 만약에 내가 이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이거라고 얘기하면 얘가 이거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봐라. 여기서 니네 뭘 알고 해야 되냐면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 얼마니? 2가 되지. 왜? 근각계수 관계에서. a 곱하기 b가 얼마가 되니? 5가 되지. c 플러스 d가 얼마가 되니? 2가 되고 cd의 결과가 2가 되지. 그럼 봐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가 b의 제곱 마이너스가 2ab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6이 떨어지고요.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c 더하기 d의 제곱 마이너스가 2cd가 되면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제로가 되네. 이게 제로가 되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라고 했으니까 답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6이 되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고 했으니까 굳이 제를 뭐 전개하거나 할 필요 없이
나머지가 제로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를 푸는 게 가장 적절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25번이고요. 안 되겠다. 26번까지만 가고요. 26번까지만 한번 쉬었다가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질문 받아가면서 연결할게요. 그러니까 아침 수업이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건 저는 힘들지 않아요. 얘기했잖아. 막 저는 새벽에도 수업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 아니야? 새벽 때 예전에 막 5시, 6시 학원문 따고 막 들어와서 수업도 하고 그랬다고. 학생들이 죽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진짜 옛날에 그런 용어들 사람이 아니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얼굴 봐봐. 지금 옆에 여학생 남학생 봐봐. 너네야 저 시연이가 사람같이 보이냐? 원래도 아 원래 그랬어? 농담. 사실 많이 힘들죠. 그래서 참고로 5월 5일날 어머님들 혹시라도 아침 수업을 알고 있어. 5월 5일날 아침 수업 아니야. 그냥 저녁 때로 갈 거야. 실험적인 건 오늘만 하죠. 오늘만. 나 시험 보고 지금 빨리 추적해. 손가락이 몇 개야 이렇게. 김민재. 일단 분명 시험 볼 때서 그때 네. 저는 오늘 여러분 좀 일찍 끝내고 오늘 일찍 바로 갈 거예요. 일찍 가서 오늘 아는 저기 굉장히 친한 누나가 오거든요. 저도 친하고 와이프도 친하고 그래서 좀 특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셔가지고 좀 이런저런 좀 얘기도 좀 하고 우리 애들하고도 좀 놀고 그래야죠. 저녁에 저희 누님네가 또 오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좀 땡긴 거야. 여러분 양해를 구한 거죠. 여러분도 마침 아싸 하고 이렇게 하시길래 아 얘네들이 또 오늘 어디 놀러 가려나 보다. 오늘 두 분 다 어떻게 돼? 시연이랑 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끝나고. 브릭스 가죠. 아 진짜요? 한결같이. 한결같이 지금 저녁까지 계속 계세요? 네 원래는 그랬어요. 아 하루 종일 있어요? 하루 종일 학원에? 근데 아침 7시에 가서 밤 10시에 와요. 아 진짜요? 저 작년부터 맨날 그랬잖아요 쌤한테. 그래서 브릭스 좀 없애달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없어? 뭐 엄마한테 얘기하지 나한테 얘기하지? 그거 신고 좀 해주세요. 막 벙커 있다 했잖아요. 막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벙커가 있다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쌤한테. 나 못 들었어요. 그 10시부터 12시까지 남긴 게 있어요. 네네. 그것도 원래 맨날 했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잠깐 사라졌다가 이제 아, 그래서 또 그래요? 생기겠죠. 아니 그 주택가 건물 하나를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경찰한테 안 잡혀요. 그 집이어가지고. 네, 카메라 찍히고 있어요. 아 좀. 이거 들은 사람 좀 신고 좀 해주세요. 뭔지 알고. 자 비공개로 걸어놓을 거니까. 아 그렇구나. 여기 근데 근처에 그렇게 운영하는 학원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비전 21 거기도 관들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벙커 같은 데 되게 많고 막 그래서 학원 여기 대치동 학원가 되게 특색 있는 학원들이 되게 많아서 숨으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숨어요. 못 찾아내요. 근데 그것만 그러겠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다 그렇지. 코로나가 하나 한 번 터져야 되는데. 어? 코로나가 한 번 더 터져야 돼.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지금 전 국민들이 되게 많이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들 물론 저도 힘들지만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 되게 많아요. 진짜 움직이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이게 팬데믹 현상이 아마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지금 계약 언제 하라고? 몰라요. 여러분 계약 언제 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제일 답답하겠지. 차라리 이럴 바에 9월 학기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 9월 학기제 가면 한 학기 정도 그냥 이렇게 정부에서 알아쳐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넘어가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뭐 그런 얘기를 드려요. 수학만 얘기해보면 지금 현재 진도 상황들 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에게는 상관이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어차피 이미 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걸 너무너무 빨리 빼버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실제로 이제 선생님 꼬맹이 같은 경우 요즘에 덧셈 하는데 야 구구단 학교 들어가기 전에 원래 다 하고 대부분 들어가잖아 솔직히. 근데 교과 과정에서 그걸 하고 전제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원래 하나하나씩 다 차근차근 가르쳐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참 좋아진 부분이 뭐냐면요. 교수 방법들이 되게 연구가 많이 돼서 옛날보다 요즘에 그런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되게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캐나다 수학.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략 한 7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제가 그 캐나다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캐나다 수학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영어로 수업하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어차피 영어의 대부분 보면 수학은 어차피 숫자가 다 있으니까 크게 해석상에 어려움이 없고 제가 뭐 영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되게 재미났던 게 뭐냐면 인수분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수분해가 교과서에서 대략 한 6장 정도 돼요. 인수분해가. 여러분 실제 학교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6장이거든요. 근데 그 해당되는 캐나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20장 정도 돼요. 인수분해가. 120장 정도 된다고요. 120장. 문제가요? 아니 설명하고 문제가 전체가 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120장이나 될까? 원래 미국 그런 거. 영어는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요. 원래 방법을 정말 다양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만약 어떤 학교 한 500명 정도 되는 아이, 한 400등 정도, 전교 400등 정도 하는 아이가 거기 가면 중등 과정이나 고등 과정 초창기까지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왜? 이미 한번 들었던 거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선행을 한 번 딱 진짜 기초 선행만 따다다다 하고 만약에 갔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 인수분해 거기서 거의 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 가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책 교재가 비싸고 링 제본에서 팔거든요. 요 정도 되는 두께가 이게 10만 원이 넘어요. 우리 일반적인 제가 여러분에게 제본에서 드리는 그거의 한 2배? 그러니까 우리 책 한 2권 정도? 그 정도가 한 6만 원, 7만 원 하는 거죠.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너무 그게 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 종류를 구해봤거든요. 핀란드 수학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핀란드 수학 강국이거든요. 거기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원래 미국 책을 좀 살라 그랬더니 미국에 사실문이 좀 사서 좀 보내려고 했더니 이놈의 자식이 연락이 두절됐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 와이프의 친구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아는 한 달에 건너면 아는 사이긴 하지만 아무튼 부탁을 했더니 잠적을 했어.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혹시 여러분 나중에 미국 가시면 제가 혹시 그때랑 저랑 연락이 나면 저한테 제가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부탁을 할 테니까 좀 사다 주세요. 뭐 직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지만 실은 그런 책들은 직구가 안 돼요. 현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제가 미국을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좀 그런 책들을 여러분 보면 진짜 와 인수분해 이렇게 넣을 수 있어? 그런 생각 할 거야. 아무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진짜 나중에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외고나 국제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자사고 포함해서 3학년들이 되면 대부분 학교에서 뭐 할 것 같아? 진도 뺄 것 같아? 보통 한 7월 정도 되고 나면 학교의 진도가 거의 대부분 끝나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끝나요.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이미 당연히 2학년 때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3학년 들어갔을 때는 EBS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풀고 나면 끝나요. 완전 진도가.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시간적인 걸 조율할 수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한 9월달 정도부터 수능 보기 전까지 시간표를 어떻게 맞춰버리냐면 고3 종을 따로 쳐줘요. 수능 시간에 맞게끔 시간 종을 때려버린다고. 아침 8시 40분에 국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그렇게 학교 시간을 운영을 해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에 1, 2교시 때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오전 시간에 그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걔네들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계 고교는 어떻게 가죠? 그냥 일반적으로 50분 단위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때 와 우를 쏟아서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특목고 같은 경우는 국제고, 특히 국제고 같은 경우 제가 아는 국제고가 이제 고양국제 저기 동탄에 있는 국제고 같은 경우도 어떻게 썼냐면 시간을 그대로 똑같이 맞춰 때려버립니다. 수능 시간에 맞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진짜 수능에 우리 매달 35분 시간 연습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몸이 익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수능을 하도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몇 시에 뭐 보고 몇 시에 뭐 보고 몇 시에 뭐 보고 눈에 딱 들어와요. 저가 4시 32분에 끝나거든요. 제2외고 빼면 4시 32분. 2시 몇 분에 뭐 하고 뭐 이 2시 10분에 영화가 끝나요. 이러고 있고 몇 분 쉬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이 아침 시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학교 가시면 자네들 태반일 거야. 중3 때도 그랬는데 안 그러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선생님 앞에서 잘 들으려고 하다가 이제 슬슬 꾸벅꾸벅 조는 애들이 생길 거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는 것들에 대해서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팁 드리고 이제 수업하면 마지막 팁. 일주일에요. 하루는 일찍 주무세요. 하루. 여러분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요. 이게 쌓이면 피로가 진짜 돌아버릴 정도예요. 그래서 언제가 좋냐면 일요일날 저녁이 제일 좋아요. 일요일날 학원 무리하게 스케줄 잡지 마시고 오전이나 오후까지 스케줄 잡고 저녁에는 가급적 여유 시간 잡고 뭐 하시냐면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세요. 아니면 산책이라도 좀 하시고
그리고 밀렸던 거 있으시면 조금 잠깐 정리하시고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10시나 11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한 9시간 정도 푹 자잖아요. 뭐 7시간, 8시간 이상 푹 자잖아요. 완전히 몸이 개운해요. 진짜 몸이 달라요. 제가 이거 임상실험 해본 거야. 쌤이 하신 거예요? 아니 재수생들 대상으로. 일요일날 막 계속 나오는 애들이 있어. 성실하게.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공부. 그러니까 걔네들은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너무 지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능률이 안 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이틀 너 그냥 빠져 그냥 집에 자. 그렇게 하고 오잖아. 월요일날 애들 완전 웃고 다닌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애들, 기분 좋은 애들이 이렇게 쌤한테 음료수도 갖고 와. 물론 그걸 바라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애들이 되게 기분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업 때 집중하는 태도가 진짜 많이 달라. 야, 여러분 부모님도 한번 니네 생각해봐. 여러분 월요일날이 제일 쌩쌩하셔, 체력적으로. 목요일날 가면 어머니 아버지도 진짜 피곤해 죽으시려고 그래. 왜? 체력적으로 그때 한계가 오거든. 금요일날 좀 그나마 낫죠. 왜? 토요일날 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일요일날 같은 거 좀 하루 좀 푹 주무시는 것도 좋고요. 낮에 자는 건 별로. 너 정말 낮에 잘 거면 한 15분 정도 그냥 베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방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대고 이거 하고 한 15분 정도 자고 계속 움직이세요. 낮에 주무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건 제가 임상실험 해보니까 진짜 수없이 많은 아이들 그 임상실험 해보니까 진짜 훨씬 효율이 좋았어요. 제 제자 중에 정혜연이라고 성문여고 학생이 있어요. 걔가 정말 성실했던 친구예요. 정말 성실, 정말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고 플래너 정말 알차게 쓰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와, 이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야. 능률이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걔한테 야, 너 갔다 쉬었다 와라. 안 쉬어요. 고집도 세가지고. 반드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시간 진짜 잘 활용하세요. 저도 이제 이 시험은 이제 오늘까지 하고 다음에 또 혹시 또 우리 또 공휴일에도 수업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의사를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얼굴 상태가 진짜 말이 안 돼서 이런 얘기합니다. 26번 마지막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26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복소수잖아요. 복소수가 어떻게 푼다 그랬었죠?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규칙성에 따라서 하나씩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었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얘를 방정식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럼 일단 거기를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 하거든요. 거기 보면 F는 135로 가고요. G는 어차피 짝수로 가니까 그걸 한번 때려보죠. 26번입니다. 자, 앞쪽에 있었던 과정이 얘예요. 자,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하겠죠. 그럼 일단 2부터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아, 그냥 이렇게 가자.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하겠다. 자, 가볼게. 잠깐 봐줘봐. 얘가 1승이 있었어요. 이거 3승이 있었죠. FL만 따로 곱해볼게요. 그럼 맨 마지막에 루트 2에 1-i의 맨 마지막에 95로 끝났나? 95로 끝났죠. 그럼 우리는 주어진 이 형태가 지수법칙에 따라서 루트 2분의 1-i에 여기에 숫자는 당연히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 91 더하기 93 더하기가 95였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96이죠. 얘도 96이죠.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96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 45, 다시 41, 45, 이게 96이죠. 아, 96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45하고 그러니까 96이 되는 게 얼마야? 51? 네, 그럼 요 사이에 또 들어갈 수 있겠다. 47하고 49? 네, 이렇게 가네. 그럼 여기 마지막 끝나네. 그럼 세트가 딱 정확하게 둘 가는 거죠. 이게 몇 세트 있죠? 몇 세트 있어요? 일단 홀수가 몇 개 있어? 홀수가 1부터 96을 반 쪼갠 게 48개. 48개를 둘씩 묶어갔어. 그럼 몇 세트 나오는 거야? 24세트. 그럼 결과적으로 96 곱하기 24세트로 가도록 할게요. 4, 6에 24 이렇게 할게. 4, 6에 24, 4, 9, 36에 38, 2, 6에 12, 2, 9, 18, 19, 4, 0, 그 다음에 얘가 2 이렇게 들어가네? 204? 그럼 얘가 204라고 쓰일게. 3, 2, 3, 2, 3, 잠깐만요. 4, 6에 24, 4, 9, 36, 38,
2, 6에 12, 2, 9, 18, 19. 아, 저 2예요? 네, 여기 3. 아,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다가 그럼 이제 나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다라고 한 놈의 얘가 2승부터 시작해서 루트 2의 1 플러스 i의 얘가 4제곱 이렇게 가서 어차피 얘가 96승까지 또 곱해지겠네. 그럼 얘는 2 더하기 점점 2 더하기 4 더하기 96 얘가 94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거는 98이겠죠? 이것도 98이겠죠? 그럼 98이 몇 세트? 24세트 똑같겠다. 그럼 98이 24세트 4, 8에 32 4, 9, 36, 39 2, 8에 12 2, 8에 16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2에다가 얘가 5에다가 얘가 3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2352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2352 이렇게 가면 되겠다. 왜냐하면 요 내용을 잘 봐보시면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더라? 외워달라고 했었는데 이거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i. 요거 제곱하면 i. 그럼 얘는 마이너스 i 제곱이라고 하는 걸 빼주게 되면 1102가 남겠다. 제곱을 먼저 한 거니까. 그럼 여기도 제곱을 먼저 하게 되면 얘는 i가 되면서 1176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럼 어차피 얘는 i의 규칙성일 텐데 일단 마이너스 1102승은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1102를 4로 나눠주면 되겠지. 4, 2, 8 얘가 30 4, 7에 28 얘가 22 4, 5, 20 얘가 2개.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i의 제곱으로 갔을 거고 1176을 갖다가 4로 나눠주게 되면 4, 2, 8 37 4, 9, 36 얘가 16 4, 4, 16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i의 4제곱과 같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얘가 1일 거라서 이 두 개를 뭐 해달라? 곱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정답은 얼마가 되겠냐?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겠지. 신경 써야 될 게 조금은 많긴 하겠다.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잠깐 한번 마무리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 갑시다.